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김복녀 아지매였습니다. 58세의 복녀는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어요. 생선을 다루는 솜씨가 예술 수준이라고 할까요? 칼질 한 번에 비늘이 말끔히 떨어지고 내장을 제거하는 손길은 마치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복녀를 복녀 아지매라고 불렀고 그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죠. 복녀 아지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좌판의 박선영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28살의 선영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며 청년몰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상인들과 함께 시장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이었죠. 선영아, 너도 일찍 나왔구나. 김밥 재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 복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선영은 복녀를 그저 동네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청년몰 프로젝트 같은 현대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여겼죠. 실제로 복녀는 젊은 상인들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었거든요. 아지매는 우리 청년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복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선영을 바라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잘 되겠지. 다만, 복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선을 다루기 시작했죠. 다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하라는 말이지. 복녀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의미심장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복녀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시장 곳곳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복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리더격인 남자는 조상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43살의 조상무는 외지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영락없는 조폭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거칠었어요. 무엇보다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협박에 가까웠죠. 시장 재개발 사업 들어보셨죠? 요즘 시대에 이런 재래시장으로는 안 되죠. 현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조상무는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겉으로는 사업 제안 같았지만 실제로는 협박이었습니다.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은근한 압박을 가했거든요. 재개발이 되면 여러분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분들은 글쎄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상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상인들은 더욱 걱정이 많았어요. 청년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선영도 예외가 아니었죠. 복녀 아지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선영이 복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조용히 생선을 다루고 있었어요. 선영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 아지매, 정말 재개발이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복녀가 손을 멈추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선영아, 늑대가 양털을 뒤집어 쓰고 와도 늑대는 늑대야. 조심해라. 그때였습니다. 조상무가 부하들과 함께 복녀의 좌판 앞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줌마, 아직 우리 제안에 대해 답을 안 주셨네요. 복녀는 고개를 들어 조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제안이요? 협박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조상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아줌마, 말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조상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부하들과 함께 복녀의 좌판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죠. 자, 아줌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제안에 동참하실 건가요? 아닌가요? 복녀는 여전히 생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조상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거절하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는 손짓을 했고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복녀의 좌판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생선들이 바닥에 뿌려졌죠. 아이고,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아줌마. 조상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하들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죠.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조상무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역시 아줌마들은 이렇게 해야 알아듣네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무와 부하들이 떠나갔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생선을 줍고 있었어요. 선영이 달려와서 도왔죠. 아줌매 괜찮으세요? 저 나쁜 놈들. 괜찮다, 선영아. 그냥 생선 좀 떨어뜨린 것뿐이야. 복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복녀가 고개를 들 때 목덜미에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흐릿하지만 문신 같은 게 있었죠. 그날 밤 복녀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20년 전 신문 기사였죠. 암흑가의 전설 복스칼, 호련이 사라져. 사진 속의 여자는 지금의 복녀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그러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복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다시 닫았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봉인해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덕방 주인 양두팔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두 팔은 겉으로는 느긋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니, 어제 일 들었습니다. 두 팔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복녀는 여전히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죠. 별일 아니야, 두 팔아. 언니, 진짜 끝까지 조용히 살려고 하는 거죠? 두 팔의 질문에 복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양두팔은 복녀와 오래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복녀가 복스칼이라는 이름으로 암흑가를 주름잡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때 두 팔은 복녀의 정보원이자 조언자 역할을 했었어요. 언니, 그때 약속 기억하죠? 평범하게 살겠다고 했잖습니까? 복녀는 잠깐 손을 멈추고 두 팔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물론 기억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하지만 언니, 저 조상무라는 놈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외지에서 온 조직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팔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언니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복스칼이라는 이름을 말이죠. 복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20년간 숨겨온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니를 노리고 온 게 틀림없어요. 복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온 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두 팔아, 나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어. 생선이나 팔면서 평범하게. 언니, 하지만 상대가 먼저 건드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복스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복녀 아지매로 살 것인가. 그때 선영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지매, 큰일 났어요. 저 조폭들이 우리 청년몰 프로젝트 자금을 가로챘다고 해요. 복녀와 두 팔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청년몰 프로젝트로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조상무가 시청 담당자를 매수해서 자기들 사업으로 돌려버렸다고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복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은 참을 수 있었지만 순수한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선영아, 정확한 얘기를 해봐라. 복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따뜻함 대신 날카로운 강철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선영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상황이 급해서 자세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선영은 조상무 일당이 어떻게 청년몰 프로젝트를 가로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복녀는 모든 얘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알겠다. 며칠 후 조상무는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그의 제안에 굴복했고 청년몰 프로젝트도 무산시켰죠. 이제 남은 건 몇몇 고집쟁이들 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복녀가 가장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아직도 저 아줌마가 버티고 있나? 조상무는 부하에게 물었어요.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형님. 복녀라는 아줌마가 끝까지 안 넘어와요. 다른 상인들도 저 아줌마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 그럼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겠네. 조상무는 복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복녀가 바로 그 유명한 복스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복스칼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다고. 조상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스칼은 암흑가의 전설이었거든요.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조직원들이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평범한 아줌마로 살고 있다니. 형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스칼이라면. 바보야, 그게 20년 전 얘기지. 지금은 늙은 아줌마잖아. 게다가 이미 손을 뗀 지 오래됐고. 조상무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전설의 복스칼을 굴복시킨다면 그의 명성도 크게 오를 거였죠. 그는 복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복녀를 굴욕주려는 계획이었죠. 복스칼 아줌마 안녕하세요? 조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복스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복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손길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계시네요. 복스칼이 여기까지 떨어졌나요? 조상무의 조롱에도 복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던 사람들은 달랐어요. 특히 선영은 충격을 받았죠. 복스칼? 그게 뭐지? 아지매가 도대체 누구신 거야? 조상무는 복녀의 무반응을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더욱 거칠게 나왔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버티실 건가요? 그때 복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본 조상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눈빛은 20년 전 자신이 봤던 그 무서운 복스칼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젊은 친구, 나이 먹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복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강철 같은 음성이었어요. 복녀의 변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조상무는 당황했죠.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너는 정말. 응, 나는 복스칼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냐? 복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더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마치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 같았죠. 조상무는 부하들을 불렀지만 이미 분위기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복스칼이라는 이름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형님, 저 사람 정말 복스칼인가요? 닥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늙은 아줌마잖아. 하지만 조상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복녀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선영이 나섰습니다. 복녀가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준 고마운 아지매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복녀 아지매는 복녀 아지매예요. 선영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의 복녀는 그들이 아는 따뜻한 아지매였거든요. 맞아, 복녀 씨는 우리한테 늘 잘해줬어. 아픈 사람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이야. 우리 애가 다쳤을 때도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잖아. 상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복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조상무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화를 냈습니다. 뭐야, 다들 미쳤나?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복녀의 과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20년 전 신문에 실렸던 복스칼의 사진이었죠. 봐라, 이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녀 아줌마의 진짜 모습이야. 깡패였어, 깡패. 사진을 본 상인들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복녀를 감쌌죠. 그래서 어쩌라고?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복녀 씨는 좋은 사람이야. 맞아, 사람은 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판단하는 거잖아. 양두팔이 나섰습니다. 그는 복녀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죠. 여러분, 복녀 언니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은 우리 시장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 조폭들한테 맞서려면 복녀 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두 팔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죠. 조상무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하지만 내 방식으로 할 거야. 복녀의 선언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복녀는 조상무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둘이서만 만나서 모든 걸 끝내자는 거였죠. 조상무야, 우리 둘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자. 승부? 뭔 승부? 내가 원하는 건 이 시장이잖아. 좋아, 내가 이기면 너는 여기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거야. 내가 이기면 내가 시장을 떠나지. 조상무는 당황했습니다. 복녀가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승부라니 무슨 승부를 말하는 거야? 옛날 방식이 아니라 지금 세상 방식으로 말이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복녀의 말에 조상무는 코웃음을 쳤어요. 법이라고? 그런 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너는 불법으로 이 일을 벌였잖아. 청년몰 프로젝트 자금을 가로챈 것부터 시작해서 제시도이게 속편 집상인들을 협박한 것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어. 복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상무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야.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나빠졌거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다 녹음해두는 습관이 생겼지. 조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내용이 공개되면 자신은 끝장이었거든요. 복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시청 공무원을 매수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두파리가 정보를 모았거든. 양두팔이 나타나서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조상무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들은 내일 아침에 경찰서와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상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복녀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잠깐. 우리가 협상을 해보자고. 협상? 이미 끝났어. 그때 경찰차들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 정민수가 앞장서서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의 정민수는 평소에는 무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죠. 조상무 당신을 공무원 매수 협박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민수가 수갑을 꺼내자 조상무는 마지막으로 복녀를 쳐다봤어요. 복스칼. 정말 복스칼이었구나. 아니야, 나는 그냥 복녀 아지매야. 복녀의 대답에 조상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복녀가 진짜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니라 지혜였다는 걸 말이죠. 조상무와 부하들이 체포되자 시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은 복녀를 애워싸고 고마워했어요. 복녀 아지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복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을 좀 해본 것뿐이지. 선영이 복녀 앞에 섰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지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아지매를 무시했잖아요. 청년몰 프로젝트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선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복녀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이제부터는 함께 하자. 청년몰 프로젝트도 다시 시작하고. 정말이요?
아침에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이 시장의 일원인걸. 한 달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조상무 일당이 사라지자 상인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청년몰 프로젝트도 재개되어 젊은 상인들과 기존 상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었죠. 복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상인회의에도 참석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조언도 해주었죠. 복녀 아줌에 이번 축제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선영이 복녀에게 물어봤어요. 복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축제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먹거리도 좋고 볼거리도 좋고. 아줌매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으세요? 복녀가 웃으며 생선 한 마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냥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파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선영은 복녀의 단순해 보이는 대답에서 깊은 지혜를 느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최선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뜻이었어요. 양두팔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언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그래, 다들 열심히 하니까. 언니 덕분입니다. 조상무 놈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줄 몰랐어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다들 함께 한 거지. 정민수 형사가 시장을 순찰하다가 복녀 앞에 멈췄습니다. 복녀 씨, 조상무 재판이 다음 주에 있어요.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참, 조상무가 하는 말이 이제야 복녀 씨가 진짜 복스칼인 걸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복녀가 픽 웃었어요. 그 친구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죠? 복스칼은 진작에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복녀 아지매일 뿐이라고. 정민수는 복녀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복스칼은 정말 사라졌고 지금은 진짜 복녀 아지매로 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시장은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녀도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죠. 아지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영아도 수고했어. 김밥 많이 팔렸지? 네, 덕분에요. 아지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선영이 잠깐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지매 정체가 정말 뭐예요? 복스칼이었다는 게 정말 맞나요? 복녀는 마지막 생선을 포장하면서 대답했어요. 선영아, 사람은 과거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로 사는 거야.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럼 답해주세요. 진짜 정체가 뭐예요? 복녀가 생선 하나를 선영에게 던져줬어요. 선영이 깜짝 놀라며 받았죠. 그냥 생선 좀 다룰 줄 아는 여자야. 복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평화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복스칼.